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주말 토요일입니다. 2019년 4월 6일 오전 9시 3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라젠 모두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두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투자 근거가 무엇인가, 투자 근거가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다른 자신만의 공간을 사용해서 자신이 왜 신라젠에 대해서 투자했는지, 투자 근거가 무엇인지, 투자가 아직도 그 근거가 유효한지에 대해서 조용한 마음으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반드시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바로 워런 버핏이 우리가 익히 하는 워런 버핏, 세계 1등 부자가 되었다가 지금은 몇 등 부자인지 모르지만 세계의 1등 부자, 주식 투자만으로 그러한 세계 1등 부자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그 사람은 사업가다, 비즈니스맨이다, 주식 투자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주식 투자자입니다. 이른바 어떻게 보면 흑수저의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인생 역전을 거뒀던 사람이 워런 버핏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워런 버핏의 그 아버지가 브로커였습니다. 증권사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대공황 때 조금은 데미지를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워런 버핏이 자기의 그 사무실에 그 초상화를 하나를 걸어놨는데 자신의 그 아버지가 아닌, 어떻게 보면 그 벤자민 그레이엄, 오늘 설명드리는 그 현명한 투자자의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초상화를 사무실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일전에 필립 핍션은 스승이 18%, 85%는 벤자민 그레이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열정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자신의 사무실에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초상화를 걸어놨다고 합니다. 이 벤자민 그레이엄, 투자를 미신처럼 여겼던 그러한 1930년대, 40년대 이때 과학적인 방법으로 투자에 대해서 정립했던 아주 획기적인 어떤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또한 이전에 필립 핍셔가 제약 전문가를 만난 다음에 아주 열광적인, 아주 열성적인 얘기를 듣고 자신도 그에 투자해서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투자를 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벤자민 그레이엄 또한 실패를 거뒀습니다. 실패를 거뒀던 그 부분, 자신의 실패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어릴 적에 그 어머니가 돈을 빌려서 주식을 신용으로 매매하다가 1907년도 대폭락에 파산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어머니가 집을 하숙집으로 개조를 해서 생계를 꾸려갔는데, 그 벤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도자기 사업도 쇠락하면서 그의 가족이 점차 가난해진 상황에서 벤의 어머니가 하숙집을 개조해서 생계를 꾸리다가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어머니께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신용으로 매매하다가 1907년도 대폭락에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얼마나 어려웠던 상황이고 얼마나 칼을 갈았던 그러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투자라는 것, 과학적인 방법으로 집대성하면서 아주 월스트리트에서 부자, 백만장자가 되었던 사람인데요. 그의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하는 부분은 투자의 세계에서 이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현명한 투자자,
그 저자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명확한 그 얘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라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고하게 이 벤자민 그레엄이 했던 이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벤자민 그레엄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철저한 분석하에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약속하는 것이다. 굉장히 심플하죠. 투기가 아닌 투자에 있어서 투자라는 것은 이 철저한 분석하에 철저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필리프 피셔도 말하고 있죠. 사실조사를 명확히 그 다음부터 했다. 이 벤자민 그레엄도 투자하기에 앞서서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철저한 분석하에 그 이유는 바로 원금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분석하에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약속하는 것이다. 원금의 안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금의 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억을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50%가 났습니다. 손절을 하면 5천만 원이 남죠. 5천만 원이 남습니다. 원금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억을 만들기 위해서 100% 수익을 거둬야지만 이 원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1억에서 기존의 1억에서 5천만 원 벌기 위해서는 50%만 수익을 거두면 5천만 원을 벌 수가 있는데 원금이 깨져서 손절하고 5천만 원에서 다시 원금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5천만 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100%의 수익률을 거둬야 돼요. 1억 있을 때는 50%의 수익만 거두면 되는데 반토막 나고 5천만 원으로 원금을 향해서 가는 길은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뭐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핏이 얘기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첫 번째 원금을 잃어버리지 말기, 두 번째 첫 번째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원금을 절대로 깨지면 안 된다. 원금 깨지면 박살난다. 1억 투자했는데 50% 반토막 나서 손절하면 5천만 원, 다시 1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100%가 필요하다. 1억 기존에 1억에서 50%만 거두면 5천만 원 버는 건데 다시 반토막 나고 1억을 원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100%가 필요하다. 이 얼마나 명확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대한 투자자 벤자민 그레엄은 투자라는 것은 철저한 분석하에 원금의 안정, 신라젠의 생각하시는 분들, 신라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원금의 안정이라는 것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금의 안정, 박살남은 그 몇 배의 힘든 시간이 걸립니다.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수익을 약속하는 것이다. 적절한 수익을 약속하는 것이다. 만약 신라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적절한 수익을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벤자민 그레엄이 말하는 투자라는 것은 철저한 분석하에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약속하는 것이다. 저는 뭐 처음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는데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러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모두가 거의 뭐 투기 자체로 사타파라타만 얘기하고 무조건 뭐 서점 가면 다 모두가 일확천금 벌었다. 그런 얘기만 난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뭐 저한테 이런 주옥 같은
바이블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약 초보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보는 초보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내용 한 번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라는 것, 주식이 도박은 아닙니다. 도박하지 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박이 되는 것이죠. 투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벤자민 그레엄이 얘기하는 투자라는 것은 철저한 분석하에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약속하는 것. 이보다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원금 잘 지켜야 되고, 절대로 깨지면 안 되고, 절대로 깨지면 안 되고, 그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적절한 수익을 추구해라. 그것을 약속하는 행위다. 뭐 일확천금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익을 약속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에 나오는 그 글귀예요. 뭐 몇 페이지 나온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릴까요? 뭐 혹여나 책을 도서관에 빌리거나 사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 벤자민 그레이엄 63쪽 끝단에서 네 번째 줄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정의는 없겠고요. 주식 투자자라면 이 바이블과 같은 현명한 투자자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읽어 보셔야 되겠죠. 이 현명한 투자자에서 나오는 글귀고요.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주식을 사기 전에 그 기업과 경영의 건전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 이 문구도 반드시 신라젠 벼락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주식을 사기 전에 그 기업과 경영의 그 건전성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심각한 손실에 대한 스스로를 신중하게 보호해야 된다. 심각한 손실에 대해 스스로를 신중하게 보호해야 된다.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고 합니다. 투자는 결국에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시작하고 본인이 끝맺는 게 바로 투자입니다. 스스로 심각한 손실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신라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각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반토막 나면 영원히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원금 회복의 길이 됩니다. 심각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 탁월하지 않은 적당한 성과를 희망해야 됩니다. 신라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일확천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혹여나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명확히 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 요러한 부분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 사람마다 틀리겠죠.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분이 있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맞는 얘기 같다 하면 기업 분석을 아주 철저히 하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죠. 투자라는 것 정말 험난합니다. 벤자민 그레엄의 어머니가 신용을 썼다가 그 대폭락장에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린 벤자민 그레엄을 심플하게 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벤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이 책에 보시면 20살 때 그 대학교 20살 때 대학 교수의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했겠죠. 20살 때 대학 교수의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너무나도 쓴 아픔의 추억 이후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정말 위대한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투자자가 없으면 아직도
세계 시장은 샀다 팔았다는 메뚜기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러한 벤자민 그레이엄의 얘기를 한 번 정도는 신라젠 투자 잘하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신라젠 재무제표나 재무제표 아니면 그 PBR 순자산 비율에 대한 부분, 퍼 주가 수익 비율에 대한 부분은 투자자 본인들께서 일정 부분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려죠. 신라젠 기업에 대해서 모르겠다. 신라젠을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 폐사백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실패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성공할지에 대한 부분 정말 모르겠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다. 하지만 저는 폐사백이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부분은 인류의 지구에 생존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아무리 확실히 모를 것이다. 99.9%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라는 전제 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신라젠의 기업에 대해서 믿고 99.9% 믿고 99.9% 폐사백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것은 99.9%다. 99.9%다. 인류의 그 간암 환자에 대해서 메시아가 될 수 있다. 마치 간암 환자를 다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그러한 신약이다라고 99.9% 확신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 확신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나무를 보고 계신데요. 사철나무 뭐 어릴 적에 몇 번 봤지만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사철나무. 사철나무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사철나무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도 사철나무의 그 색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겨울에 그 온갖 폭풍우가 눈 내리는 상황에도 잎이 변하지 않고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상황에도 잎이 변하지 않습니다. 잎이 계속적으로 있고 그 색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름 때 엄청나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잎 하나 변함없이 계속 그 색을 유지하면서 계속 사시사철 계속 그 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라젠을 믿고 폐사백에 대해서 99.9% 확신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철나무처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벼락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제가 잘못됐다면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 전제가 잘못됐다면 신라젠을 믿었지만 믿지 못하는 것이 되었고 결과가 폐사백을 99.9% 확신을 했지만 확신을 하고 신라젠에 대해서 믿고 해서 사시사철 사철나무처럼 투자를 했지만 그 전제가 나중에는 모두가 흥분하고 기뻐하고 너무나 열광적으로 그 신약에 대해서 예찬한 상황에서 나는 99.9% 확신을 가지면서 사철나무처럼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는 전제가 잘못됐다면 계좌는 안타깝게도 녹아내립니다. 끝도 없는 하락이 펼쳐진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합니다. 주가는 끊임없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너무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너무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전제가 잘못됐다면 주가는 하염없이 끝도 없이 하락합니다. 계좌는 녹아내립니다. 반대로 전제가 제대로 됐다면 그러면서 사시사철 나무처럼 투자를 했다면 그에 대한 그 전제가 맞다면 그 결과는 신고가
신고가가 갱신이 되겠죠. 신고가를 갱신하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부분이 됩니다. 뭐 안타깝게도 저는 패스백에 대해서 99.9%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부분은 모릅니다. 혹여나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99.9% 확신하게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라는 것은 본인이 시작해서 본인이 끝맺이는 것이 바로 그 고독한 투자자의 길임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